오후 되면 다리가 좀 무겁고 붓는다? 그러면 하지정맥 의심해서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한쪽에 있는 판막이 너덜너덜하게 힘이 없어지니까 기능을 못하고 이게 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던 피가 다시 내려옵니다. 흡연을 한다든지 당뇨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심장 쪽이 안 좋거나 고지혈증, 비만, 고령 이렇게 있으시면 이런 위험 인자들이 모여서 동맥 안에 동맥경화를 일으키죠. 자, 5번째 야간 다리 통증의 원인, 염증이에요. 근육과 힘줄이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외상에 의해서 다쳤을 때 잘 생겨요. 어디 뭐 꽝 부딪히거나 어디 찔리거나 이래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과사용으로 근육세포가 찢어지면서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염증을 일으키느냐? 회복하려고 그래요, 회복. 근육세포가 찢어지거나 인대가 찢어지면 그걸 다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리를 언제 하느냐? 우리가 잘 때 합니다. 잠을 자려고 딱 쉬고 있으면, 저는 이제 공사장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 아파트 내에 누가 인테리어 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공사 안내문 해가지고 몇 동 몇 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몇 월 며칠은 뭐 소음이 아주 심한 날이니까 양해를 구한다,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그만큼 공사를 할 때는 시끄러워져요. 근육이 찢어지고 다쳤을 때 그거를 회복시키는 것도 공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공사할 때는 그 건설 자재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뭐 장비가 들어가면서 소리도 크게 나고 하니까 그 주변이 막 북적북적 되고 웅성웅성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육이 찢어지면 거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되게 아파요. 붓고 막 아프고 염증 생기고 이래요. 염증 세포들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고 염증 생기는 게 꼭 나쁘지는 않지만, 이 증상이 너무 심해서 우리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다른 정상적인 조직까지도 영향을 준다면 문제가 돼서 그걸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너무 심하게 염증이 생기면 안 되니까 소염제라는 게 염증을 좀 줄이는 거니까 소염제 같은 거 먹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잠자는 동안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자는 동안 그 통증이 좀 덜 생기도록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냉찜질이나 온찜질 같은 거 하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외상이 생겼을 때 치료 원칙이 있어요. 보통 프라이스라 그래요. PRICE. 이거 의대 다닐 때 요거 이제 시험 문제로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외상이 있을 때, 다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치료 원칙이냐 해서 이걸 쓰는 게 문제였어요. 이게 답이었어요. PRICE 해서 첫 번째, 프로텍트, 보호합니다. 다친 부위에 추가적인 2차 손상을 막기 위해서 뭐 반깁스를 한다든지 하는 게 이제 프로텍트, P. 그 다음에 쉬는 거죠. 쉬어야 납니다. 왜냐? 다친 부위를 수리를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아까 뭐 공사 자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한데 만약에 쉬지를 않고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 움직이는데 에너지를 쏟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장난 데에 그 수리를 하기 위한 에너지는 공급을 못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친 부위를 회복시키는데 에너지를 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거나 다치면 꼭 휴식을 좀 쉬어야 됩니다. 휴식을 취해줘야만 빨리 낫는 게 이런 원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 냉찜질을 해주는 이유는 붓기를 방지하는 역할이 되게 커요. 왜냐면 이게 붓기 시작하면은 그쪽에 혈액순환이 뚝 떨어지면서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얼음을 아픈 부위에다가 대주는데, 이게 계속 대고 있으면 오히려 동상 걸리겠죠. 그래서 한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한 번씩, 한 번 대면은 15분에서 20분 이렇게 대주면 되고요. 피부에다가 직접 얼음을 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꺼즈나 수건 같은 걸로 한번 감싸서 아픈 부위를 대주면 되고요. 다음은 C, 컴프레션, 눌러주는 거. 붕대로 눌러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종을 방지하는 역할이 큰데, 이게 잘 때까지 붕대를 감아놓으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잠잘 때는 하지 말고 낮에만 탄력 붕대를 좀 묶어주면 됩니다. 5번째는 이 엘리베이션, 다리를 올리는 거죠. 심장보다 위쪽으로 올려주면 이것도 혈액순환을 좀 도와줘서 부상 당했을 때 회복을 빠르게 해준다. 그래서 PRICE 이 5가지 원칙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RIC, P는 빠지고 RIC 4개만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6번째 원인은 골절인데, 다치는 순간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뼈가 부러진 거기 때문에 꼭 밤에만 아프진 않고요. 낮에도 아프고 밤에도 아픕니다. 언제 아프겠어요? 그쪽에 체중이 부하될 때. 발목이 부러졌으면 걸음걸이려고 체중을 딱 디디면 되게 아프겠죠. 근데 이게 밤에 더 아픈 이유는, 낮에는 그 주변에 근육이 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되는데, 밤에는 덜 움직이니까 그 다친 부위 주변으로 관절액의 움직임이 줄면서 더 부어요.
이렇게 딱 이런 골절된 주변 부위가 움직임이 좀 덜해지면서 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은 본인이 압니다. 골절이 생기는 순간을 알아요. 딱 어디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히는 순간 정말 뻑 하는 느낌이 들면서 부러지는 소리도 들리고 본인이 느낌을 알기 때문에 아, 이게 부러졌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특징은 다른 데 누를 때보다 그 골절 부위를 탁 눌렀을 때 어마어마한 통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본인이 압니다. 아, 여기가 부러졌겠구나.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다면 빨리 병원 가서 진짜 골절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타박상인지 꼭 구별을 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7번째는 신경통인데요. 신경이 아픈 거예요. 잘 때 아픈 거니까. 잠을 잘 때 자세가 안 좋아서 그 신경이 눌린 거예요. 신경이 밤새 눌리니까 밤에도 아프고 다음날도 아프겠죠. 이건 이제 일시적인 신경통을 얘기하고요. 만성적인 신경통은 이렇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욱신욱신하거나 아니면 신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릿저릿하고 막 화끈거리고 아니면 반대로 차갑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특히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장기간 지속이 되면 합병증으로 신경병증이 생겨요. 이렇게 합병증이 생기면 치료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부딪히거나 다쳐서 아픈 거는 그런 부종만 잘 막아주고 치료 잘하면 효과가 좋은데, 이 만성병에 의해서 생긴 합병증은 아주 주의를 기울이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신경통의 특징은요, 주변 환경에 민감해요. 갑자기 차가운 데 갈 때 막 다리가 애리고, 아니면 갑자기 뜨거운 데 갔을 때 다리가 막 불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게 신경통의 특징이고, 대부분은 신경통은 찜질해주면 좀 나아집니다. 따뜻하게 혈액순환을 개선을 해주고 찜질을 해주면 좀 완화되니까 그렇게 핫팩이라든가 아니면 마사지 기구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신경은요,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통이 의심이 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 가서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신경통의 특징은 이런 더마톰이라는 걸 따르는데요. 이건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들이에요. 각 신경이 어디가 망가졌을 때 어디가 아프냐를 지도처럼 그려놓은 건데, 우리가 흔히 이제 디스크는 4, 5번이 제일 잘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4번하고 5번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5번 신경이 아픕니다. 여기 보면 5번 신경이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허벅지 바깥쪽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허벅지 바깥쪽이 저리고 화끈거리고 땡기고 아프다. 그러면 나 5번 신경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4, 5번 디스크를 의심할 수가 있죠. 재밌는 거는 4, 5번 허리 디스크가 생겼을 때 허리는 별로 안 아프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는 허리가 아니죠. 허리 아래쪽이죠. 여기서부터 엉덩이, 다리가 아픈 거예요. 실제로 허리가 아픈 거는 4, 5번보다는 1, 2, 3번 쪽 척추의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나 4, 5번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허리가 아파. 이거는 4, 5번 디스크는 디스크고 그 위쪽 1, 2, 3번에 뭐가 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픈 경우에 한 군데가 띠를 두른 것처럼 이렇게 아픈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넓적하게 아프잖아요. 허벅지 앞에가 아프다든지 종아리 안쪽이 아프다든지 바깥쪽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 디스크 말고 이런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이 지도를 따라서 아픈 경우가 많아서 이 그림 잘 보시면 내가 아픈 데가 여기구나 하면 그 신경을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도 보시고 아픈 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8번째 원인은 임신입니다. 임신했을 때는 밤에 다리 아파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체중이 늘잖아요. 체중이 증가하고 체액이 늘게 되면 체중이 증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리가 아프겠죠. 낮 동안 움직일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근육이 더 피로해지니까. 그런 거 더하기 체액량이 늘고 자궁이 부풀면서 뱃속에 있는 정맥을 눌러요.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정맥 순환 문제가 있으면 다리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맥이 눌리면서 꼭 하지정맥류 있는 환자처럼 다리가 아픕니다. 밤에. 그래서 임산부분들은 꼭 다리 스트레칭하고 마사지 같은 거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마사지는 혼자서 하기 힘들죠.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내 다리를 마사지 하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남편분 아니면 친구분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꼭 마사지 해주시고, 마사지 기구나 이런 도구의 힘을 빌려도 되겠죠. 그 다음에 꼭 신발도 편한 거 신으시고 압박 스타킹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산부는 어디가 아프면 바로 그냥 주치의분하고 상담하셔서 해결책을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9번째 원인, 마지막 밤에 다리가 아픈 원인은 통풍이에요. 통풍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해서 통풍이에요. 왜 이런 게 생기냐면 몸에 요산이 많아져서 그런데요. 특히나 이제 퓨린 함량이 높은 특정 음식, 우리가 좋아하는 맥주, 레드와인, 고기 이런 거 먹었을 때 퓨린 함량이 확 올라가면서 통풍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생기는 거는 이제 엄지발가락 옆에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퉁퉁 붓고 빨갛게 부어오르고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왜 아프냐? 이 요산이 우리 몸에 많아지게 되면
혈액 내에 요산 수치가 올라가고 이게 혈관 타고 돌아다니겠죠. 그러다가 밤에 잠을 자려고 딱 누우면 이게 발가락 끝까지도 갈 거 아니에요, 이런 요산들이. 근데 우리 체온이 우리 몸통보다는 이 발가락 끝이 더 낮겠죠. 체온이 낮은 부위로 요산이 이동을 하면 이 요산이 결정을 이루게 됩니다. 온도가 낮아지니까. 근데 이게 하필이면 결정이 이렇게 생겼어요. 바늘처럼 생겼어요. 이 바늘이 관절 주변에 쌓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크리스탈이 이 관절 주변에 계속 생성이 되고 이게 만들어지고 여기를 계속 공격을 하니까 엄청나게 아프죠. 그래서 통풍은 바람만 불어도 아픈 겁니다. 근데 다행히 본인 통풍이 있는 환자분들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약 먹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음식 조절하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는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진짜 좀 안타까운 건 우리가 회식 아니면 연말 행사 이런 거 할 때 이런 퓨린이 높은 음식들을 먹게 되잖아요. 맥주를 마시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런 좋은 날 아파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좋은 행사를 하고 나서 갑자기 막 발이 퉁퉁 붓고 아픈 경우가 많아서 그게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래도 음식 조절 잘 하고 약물로 예방을 한다면 아픈 거를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셀프 마사지 방법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밤에 다리가 아픈 이유 9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각각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심이 된다면, 어떤 원인이 의심이 된다면 빨리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